예, 지금부터는 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도 어떤 기본 요소들, 뭐 도면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도면에 꼭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라든가, 사실 꼭 들어가야 될 항목,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형식상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선의 종류가 어떤 것들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첫 주지만 과제물이 나갈 거예요. 이 과제물은 아주 단순하게 선의 종류들 찾는 겁니다. 보시는 도면이 기계제도 도면의 한 예시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도면이 맞는 도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도면에도 오류가 있는데, 사실 오류가 많아요. 도면들 그리다 보면은 오류가 많은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런 도면들 제가 주고 나서 이 도면에서 오류를 찾으시오, 뭐 이런 형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팀별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튼 그래서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계나 기구, 구조물의 모양이나 구조와 기능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 자,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 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 쓰거나 말로 설명하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그림과 기호를 이용을 해서, 그림하고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 그림이라는 말은 선이 되겠죠.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그리고 기호라는 거는 문자하고 기호는 뭐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만들어진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요. 도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규격에 따라서, 제도 통칙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을 이용해서 가공하죠. 가공하고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도면에 지시한 대로 제작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측정이에요. 자, 앞에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이 도면해독이라는 걸 배우는 거는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면, 그려진 도면을 읽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이 그려진 도면을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릴 수도 있는데, 뭐 우리 학과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졸업을 해서 설계를 하실 분들, 실제로 도면을 만들고 그런 설계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하고 품질 관리하는 쪽으로 진출을 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도면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려진 도면을 해석하시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시험 문제라든가 팀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두 제작되어 있는 도면에 따라서 어떻게 검사할 항목하고 측정할 항목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 도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 거예요. 자, 도면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은 기구도랑 조립도, 부품도, 치수 등등이 될 것이고요. 표제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표제란이 있는데요. 표제란에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따가 표제란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도라는 거를 1학년 때 배웠죠. 1학년 때 3학점짜리 제도 수업 1학년 1학기 때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배운 내용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규격입니다. 국제규격하고 KS 규격 부분별 기호인데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규격 ISO 규격하고 KS 규격 이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규격도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은 미국 규격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규격, 그리고 지스 규격, 일본 규격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될 겁니다. 독일 규격은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는 독일 규격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측정기들 쪽에서는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실제 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사 업무를 보실 때는 미국 규격이나 지스 규격 혹은 KS하고 ISO 규격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근데 회사에서 주력 업종이 어느 종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S 규격도 기본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보통은 기계 쪽이니까요. KSB로 표현하는 거 아니면은 기본인 KSA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뭐 KSA의 17025라든가 뭐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시게 될 겁니다. 제도하고 관련된 규격들인데요. 상당히 많죠.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 규격을 찾아서 쓰셔야 된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 수업은 여기 있는 이 규격들을 그대로 다 프린트를 해서 그대로 싹 외워주시면 다 돼요. 그러면 본 수업에서 배우실 거는 다 배우시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본 수업하고 관련된 규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책마다 기계제도 혹은 도면해독 이런 책들 보면은 책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 어디서 그러면은 중심을 잡아주냐, 여기 있는 이 KS 제도 관련된 규격이 본 수업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규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KSA가 기본이었었죠. KSB가 기계 쪽 관련된 규격들이었었고요. 그래서 기본 규격들하고 기계랑 관련된 규격들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도면에 대해서 보시면 가장 먼저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는 뭐 A4니 A3니 그런 말 아니면은 B4, B5 뭐 그런 말들 쓰실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우리가 쓰던 스케치북, 그림 그리던 스케치북이 B4 사이즈였었던 것 같고요. B4 사이즈 반 접으면은 B5죠. 우리 교과서가 B5 사이즈로 주로 교과서가 나올 거예요. 신문이나 교과서나 미술 용지 같은 경우는 B를 씁니다. 그래서 B5, B4, 뭐 B3, B2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우리 제도 용지는 A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A0부터 A4, A4 용지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 A4가 제도 용지예요. 그래서 A4를 사용하고요. 제도할 때는 보통 A4 아니면은 A3를 이용을 해서 제도를 하죠. 물론 A0에다가 제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보통은 A4 아니면 A3. 그래서 A4 같은 경우는 297에 210.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는 297에 420. 2배입니다. 210에 2배가 420. 그 다음에 420에 2배가 841. 이런 형태로 840 있죠. 정확하게는. 근데 841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로도 297, 297 더해서 594 이런 식으로 나가요. 주로 사용하는 A4, 그 다음에 A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A4 2장 붙이면 A3 돼요. A3 2장 붙이면 A2 되죠. A3 2장이 A2가 될 거고요. A3, A3. 자, A2 2장 붙이면은 A1이 되죠. A2, A2. 이렇게 2장 붙이면. 그 다음에 A1 2장 붙이면 A0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합쳐서 A0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4 사이즈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A4 사이즈 같은 경우는 297에 210이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은 조금 나중에 여기저기 써먹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자, A열 용지 같은 경우는 1대2 비율입니다. 297하고 210이 1대2 루트 2대1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루트 2대1의 비율. 가로하고 세로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도면에 들어가야 되는 양식들은 KSB ISO 5457 5457이 아니라 5457이라고 읽어요, 보통. 자,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도면에 예시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양식들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양식들이 있어요. 뭐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눈여겨 보셔야 되는 양식은 첫 번째 윤곽선 안쪽이 도면입니다. 윤곽선을 기준으로 해서 윤곽선 안쪽이 도면, 바깥쪽은 도면, 실제 도면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선 마크, 도면을 맨 처음 하실 때는 중심선 마크부터 그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A3 가지고 1학년 때 제도하실 때 A3 가지고 제도하실 때 안쪽에 선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마크 해주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윤곽선입니다.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윤곽선에서 요 차이가
10mm만큼 차이를 줘서 아마 도면을 그리셨을 거예요. 주로 10mm를 많이 주는데, 예, 그런 형태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리실 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윤곽선 전체 A3 도면 420, 210에 420, 그쵸? 210에 420. 그 사이즈 210에 420이 아니죠. 297에 420이죠. 죄송합니다. 297에 420 사이즈에서 각각 모서리에서 10mm씩 안쪽으로 민 다음에 거기다 윤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에 중심 마크를 표시를 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표제란 표시를 해주셔야죠. 2번, 3번. 예, 요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구역 표시를 한다든가 재단 마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도하실 때도 CAD 도면을 그리실 때도 요거 세 개까지는 꼭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가장 먼저 중심 마크라는 게 있는데, 중심 마크라는 건 왜 중심 마크를 넣냐면, 중심 마크 같은 경우는 이 윤곽선이 이거예요. 윤곽선 안쪽이 여기가 도면입니다. 도면으로도 10mm만큼 더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도 들어옵니다. 자, 윤곽선을 해주시는 이유는 도면을 여러 개를 겹쳐서 재단을 할 때 그 겹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도면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도면을 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사되는 위치, 그래서 도면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게 중심 마크에서, 중심 마크는 도면 밖에도 있고 도면 안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윤곽선 같은 경우는 실제 도면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도면 이 윤곽선 안쪽에 내가 원하는 어떤 형상을 그리시게 됩니다. 윤곽선 바깥쪽에는 구역을 표시한다든가 재단 마크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윤곽선은 굵은 선으로 그려요. 0.7mm 이상의 굵은 선. 1학년 때 제도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1학년 때 손제도를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벌써 20년이 더 지났네요. 20년이 더 지난 옛날에 저도 손제도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펜을 안 하고 샤프를 0.3mm, 0.5mm, 0.7mm 그다음에 1mm 네 가지 샤프를 들고 다니면서 제도를 했었거든요. 연필로 하면 굵기가 제각각으로 나와서 예,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튼 그 굵기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의 양식이에요. 세 번째 표제란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표제란에서는 뭐 소속 성명, 도명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 요거 삼각법이냐 무슨 각법이냐 투상법이죠. 그 다음에 척도. 도면에는 요 투상법하고 척도가 반드시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그 외에는 선택사항 있죠. 물론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업체마다 회사마다 자기 회사에서 꼭 들어가는 데는 그 형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구역 표시 수정할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구역을 표시하는데 가로 구역은 숫자예요. 그다음에 세로 구역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주로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구역 표시 같은 경우는 0.35mm 실선, 가는 실선이래요. 가는 실선으로 보통 표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표제란하고 구역 표시, 표제란은 반드시 오른쪽 하단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물론 부품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하단에다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품들 표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표제란 다 오른쪽 하단에다가 작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반드시 이래야 돼 법칙이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저도 본 경우 중에 사실 왼쪽 상단에 표기를 한 도면도 본 적은 있어요. 그건 뭐 FM이 이거긴 하지만 FM대로 따르지 않았다 해서 이거 틀린 도면이야 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도면 양식 표시한 예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도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로 A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A 부분에 상세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1:1 현척 자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도면에 표시된 것과 축척이 다를 경우에는 척도가 다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요. 얘 같은 경우 확대시켜서 보여줬네요. 5배 확대시켜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5배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실 거고요. 이 부분 A 부분만 확대시켰습니다. 여기 파단선이 있네요. 파단선으로 잘라서 보여준 거죠. 잘라서 보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파란색 선이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도 돼요. 빨강이지만 지금 펜이 파란색을 바꿀 수 없나 봐요.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 제도는 1학년 때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사 제도 같은 경우 기본적인 거기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립도 예시입니다. 조립도 같은 경우는 부품들이 표시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품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부품 목록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칭해서 안에 내부도 보여줬네요. 파단선 그린 다음에 부분 해칭을 해서 파단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도하는 방법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면에도 삼각법이고 척도가 나와져 있죠. 반드시 두 가지의 투상법하고 척도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현장에서 작업할 때의 도면은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표시가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분 해칭을 했죠. 히든 선으로 원래는 숨은 선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대로 하면은 이거 도면 이제 초보들이 그리면은 이런 형태로 많이 그립니다.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겠죠. 숨은 선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숨은 선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도면은 숨은 선으로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선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면을 이렇게 잘랐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잘랐다. 혹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랐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표시는 생략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정도 표시 생략하는 거는 무방하고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안쪽에 탭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드릴이 구멍이 7mm 깊이로 6파이짜리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해주시는 내용일 거고요. 조립도하고 부품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표제란하고 부품표하고 같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도면이 뭐 잘 그려져 있네요. 나름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니까요. 간단한 도면이니까 잘 그려져 있고요. 탭 표시 같은 경우는 탭을 위에서 표시할 경우에는 나사산이죠. 이런 형태로 많이 표시를 해요. 4분의 1원 이렇게 있으면 안쪽 구멍 있고 이렇게 더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가 되어 있죠. 주석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표시하지 않은 못대기는 챔퍼죠. 챔퍼 같은 경우는 0.5mm 챔퍼를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 같은 경우는 일반 공차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보통 치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 혹은 보통 치수 공차 KSB 보통급 셋 중에 어떤 걸 하나 표현하는지 어쨌든 간에 얘네는 다 일반 공차 표기법입니다. 근데 다르죠. 사실은 일반 공차 표기법하고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얘네 두 개하고 마지막 건 달라요.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일반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주라. 즉 공차를 주지 않은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래서 여기 공차 주지 않은 거 여기 310 플러스 마이너스 0.1인 거고요. 250도 플러스 마이너스 0.1이고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0.1이고 140도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에요. 50도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KSB 보통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치수에 따라서 공차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에서 6까지가 0.05고 6에서 25인가 50까지가 0.1이고 그 다음에 50에서 300까지가 0.15인가 0.29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치수에 따라서. 그래서 0에서 6까지 치수 그래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0.5고요. 그 다음에 6mm부터 6mm 이상 30mm 초 미만 플러스 마이너스 0.05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0.1까지 공차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 그 다음에 150인가
150 미만.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15가 될 것이고 이런 형태로 달라요. 그래서 두 개는 표기를 할 때 요 위에 있는 두 개 일반 공차하고 보통 치수 공차로 표현하는 거랑 밑에 있는 KSB 보통급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공차표 일반 공차표를 제공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혹시 도면에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혹시 찾으셨을까요? 눈에 확 띄시면은 좀 좋을 텐데 공차 해석을 잘 배우셨으면은 이런 거 눈에 띌 텐데 공차 해석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1학년 때 정밀측정공학 정밀측정공학 1학년 때 여러분들 수업 들으신 거 아주 먼 얘기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했던 얘기니까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여기 보시면 60하고 90하고 150의 치수를 표기한 게 그닥 좋지 않은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닥 좋지 않은 방법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치수가. 혹시 이거를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조금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척도입니다. 도면에 반드시 척도가 몇 대 몇이다라는 거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서 척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척, 축척, 배척. 여기도 있죠. 현척, 축척, 배척. 현척은 1대1로 같은 크기로 그리는 거, 축척은 작게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배척은 크게 그리는 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축척이 몇이야?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척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지 않고 축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부품들은 대부분 다 줄여서 그리거든요. 도면의 크기보다 제품의 크기가 대부분은 더 크죠. 게다가 이런 척도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본 게 지도 보실 때 척도라는 개념을 다 봤을 텐데 지도를 더 크게 그리는 지도는 없죠. 세상에 어떤 지도가 땅보다 더 크게 그리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지도 그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도는 다 축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축척이라는 말이 배웠습니다. 근데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부품 같은 경우는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척이라고 부르고요. 척도를 표현을 할 때는 도면에서의 크기 대 실제 크기예요. 도면에서의 크기 대 실제 크기. 그래서 도면에서의 크기 대 실제 크기인데 그러면 아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생각났을까요? 아까 이상했던 거. 예. 아까 이상했던 것 하나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이 날려나요? 예. 아까 이상했었던 거 하나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이따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이상했던 것. 예, 제가 잘못 봤었나 싶었었던 거 하나 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축척 같은 경우는 도면의 크기 대 실제 크기니까 실제 크기가 더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축척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은 얘를 1, 2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1대 2로 표현하거나 2분의 1로 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50대 1인데 1자리를 50으로 키워서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51 이런 형태로도 표현합니다. 몇 대 몇이 아니라 몇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덜 헷갈리거든요. 2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인가 보네. 얘 5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네. 그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축적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나 1.5대 1 하고 싶어. 자, 1.5 1대 1.5, 1.5배 줄여서 그리고 싶어. 나 1대 3.835, 3.835배 줄여서 그리고 싶어. 아니야, 나 10.1대 1, 10.1배 더 키워서 그리고 싶어. 이런 거 안 돼요. 규격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대 2, 2배 줄이거나 2분의 1로 줄이거나 5분의 1로 줄이거나 10분의 1로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2, 5, 10으로 나가요. 4대 1, 4대 1 도면 그렸다고 해서 1대 4 도면 그렸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KS 규격에는 없는 겁니다. 규격에는 1, 2, 5 얘밖에 없어요. 규격에는 1, 2, 5 이것밖에 없습니다. 4대 1 없어요. 근데 4대 1 사실 종종 쓰거든요. 저도 4대 1짜리 도면들 많이 그려봤고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규격에는 없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시험에는 규격에 있는 것만 시험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필요하시면 규격에 있는 것만 쓰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NS라고 있어요. 도면에 비례척이 그리지 않았을 경우에 NS, not scale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도면에 척도가 여러 개인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척도는 표제란에 1대1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1대1로 표현하는데 뭐 다른 게 있어? 뭐 가까운 것들을 가로 열고, 주로 표현하는 거는 그대로 표현하고 주로 표현하지 않는 거, 주가 아닌 척도 같은 경우는 가로 열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품 밑에 표현을 해 주셔도 돼요. 혹은 부품 밑에 직접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떤 부품이 하나 있어. 근데 이 부품만 1대1이 아니라 2대1이야. 그러면은 이 부품만 주에서 2대1이다. 척도가 혹은 스케일이 2대1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 개의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척도란에 대한 비례척이 아님 또는 NS라고 표현해가지고 각 부품별로 혹은 치수별, 하나의 부품에서도 치수별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례 형태, 비례된 사이즈가 아니게 도면을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참 그지 같은 도면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 되게 지저분한 도면이 되긴 하는데, 여튼 해독하기 어려운 도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부품별로 혹은 치수별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부품별 혹은 치수별 따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부품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 도면을 보면 10이 아니죠. 근데 50이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00이야. 그러면 얘는 1대1로 그렸다라고 하면, 만약에 사실은 이 길이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50이라는 길이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내가 10으로 그린 거잖아요. 이거를 10하고 이 왼쪽에 있는 이거랑 똑같은 길이로 그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5배 줄인 겁니다. 1대5예요. 얘 같은 경우는 1대10입니다. 그러면 각각 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따로따로 표시를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의 종류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도 말이 많았네요, 제가. 선의 종류. 자, 선의 종류들을 보시면은 먼저 외형선으로 사용하는 굵은 실선, 그다음에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 지시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가는 실선, 그다음에 숨은 선, 그리고 중심선이나 기준선이나 피치선으로 사용하는 1.3선, 가는 1.3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외형선은 반드시 굵은 실선이어야 합니다. 외형선은 반드시 굵은 실선이어야 되고요. 치수선, 보조선 그런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는 실선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는 실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숨은 선, 히든선이다. 히든선은 많이 봤을 테니까 파선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가는 파선을 주로 사용합니다. 굵은 파선보다는. 근데 굵은 파선도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 같은 경우는 1.3선, 가는 1.3선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점세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2점세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광축이라든가 아니면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선은 2점세선을 쓰고요. 무게중심을 연결하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게 중심선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중심선하고 2점세선을 그러니까 중심선은 원래 1점세선이잖아요. 근데 중심선을 1점세선으로도 그리고 2점세선으로도 그리기도 합니다. 주로 1.3선으로 그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파단선은 가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파단선은 물결 모양의 실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그재그 모양의 실선이 될 수도 있고요. 파단선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별표를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절단선, 절단에서 보이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만 절단해서 별도로 해칭해서 보인다.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절단선이에요. 절단선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별을 그릴게요. 반만. 그 다음에 해칭선 알고 계셔야 돼요. 해칭선은 굳이 뭐 외워주지 않아도 잘려낸 단면이라는 의미는 알고 계실 테니까.
그다음에 특수용도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특수지정선이나 가는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선들이 겹칠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외형선이 우선순위예요. 무조건 외형선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문선이 지나요. 그리고 절단선, 중심선 의외로 끝 뒤쪽에 있습니다. 중심선이 지나고요. 그다음에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됩니다. 주로 요 순서 중심선까지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거예요. 의외로 중심선이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선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외형선 같은 경우는 0.4에서 0.8 굵기로 외곽 형태, 그렇죠? 외곽 형태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외곽, 눈에 보이는 윤곽이라고 할게요. 예, 눈에 보이는 윤곽이고요. 자,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않는 윤곽. 이거는 히든선, 숨은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중심선은 대칭인 형태의 경우에 중심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중심선은 대칭 형상을 자를 때 주로 중심선을 사용을 하고요. 중심선 그리실 때요, 여기 십자 되셔야 돼요. 요거 십자 만나야 됩니다. 중심선이 만나면 십자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선 같은 경우는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물체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움직이는 모양을 2점세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형상.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그러면 2점세선으로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치수선하고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 웬만한 건 다 가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다 가는 실선입니다. 물론 이제 1점세선이냐 2점세선이냐 그런 거 다 다르죠. 굵기는 다 가는 실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시선 마찬가지로 가는 실선이고요. 피치선 1점세선입니다. 중심선하고 동일해요. 해칭선, 파단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선의 종류는. 그 외에 뭐 굵은 2점세선이 뭐니 그런 것들은, 중심선이니 뭐니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진 않는 거고 실제로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네들은, 여기 나오는 이 선들은 워낙 많이 쓰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실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뭐 특수 지정선이라든가 아니면 무게중심선이나 광축선이나 이런 것들은요, 안 외워져요.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외워질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거 시간 내서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공부하다가 도면에 이상한 게 있네? 그러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냥 찾아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굳이 암기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면을 하나를 보면서 여기에 해칭선, 외형선, 파단선이 어디 있고 중심선이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표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숙제가 이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마 도면이 하나 나왔을 텐데 아까 보셨던 그 도면이에요. 그 도면을 보면서 요거는 무슨 선이고 요거는 무슨 선이고 요거는 무슨 선이고, 물론 모든 선에 대해서 다 그걸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얘도 보면 해칭선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해칭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표시했잖아요. 예, 하나씩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도면에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있냐? 그렇진 않아요. 파단선이 있던가? 잘 기억 안 나네요. 예, 모든 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선을 그리실 때, 선을 그리실 때 규칙이에요. 수문선을 그릴 때의 규칙인데, 선을 그리실 때 규칙은 이제 선이 만나는 지점들 때문에 나타나는 규칙들이거든요. 자, 일단 수문선에서 많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문선 아니면은 중심선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만나는 지점. 죄송합니다. 선이 만나는 지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 돼요. 만나는 지점은 이런 십자 모양이 돼야 됩니다. 지금 O자 표시가 돼 있는 부분하고 X자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 틀린 것들이거든요. 얘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요, 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중심선하고 히든선이 만나는 건데요. 틀린 거고요. 여기도 틀린 것 같네요. 네, 이것도 틀렸어요. 자, 여기도 선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가 만납니다. 이거 끊어지는 것도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끊어지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하고는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곽선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자, 얘는 수문선하고 이것도 수문선이죠. 수문선하고 수문선이 만날 경우에는, 즉 수문선하고 수문선은
반드시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수문선하고 외곽선은 수문선 어디 외곽선하고 만나요? 외곽선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나면 안 돼요. 만남되면 안 돼요. 외곽선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위에 상위이기 때문에 외곽선하고 수문선이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이 다들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돼 있어요. 보시는 것들이. 그래서 요건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수문선하고 외곽선이 안쪽에서 만나는 거하고 바깥쪽에서 만나는 건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서 만나는 경우에서 수문선하고 외곽선이, 그래서 안쪽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만나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쪽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근데 바깥쪽에서 만나는 경우는 바깥쪽에서 만나는 거죠. 바깥쪽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외곽선하고 수문선이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규칙들 참고를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네, 그냥 보시기에 몇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수문선하고 외곽선이 만나는 것만 몇 가지 유념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안쪽에서만, 바깥쪽이죠. 요것만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오늘 과제예요. 과제는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 선 종류들 표기해 주시면 돼요. 요거 외곽선이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이거 치수선이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시고 이 도면에 안에 들어가 있는 선들의 종류, 사실 선들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4개, 5개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자세히 그냥 대충 봤더니 이 선들의 종류를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표기를 해서 이 표기하신 것을 스캔을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프린트를 하셔야 되겠죠. 이 페이지를 프린트를 한 다음에 손으로 그냥 연필로 해서 쫙 그어서 이거 무슨 선, 쫙 그어서 이거 무슨 선, 이건 무슨 선, 이건 무슨 선,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 내용이 되시겠네요.